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소년왕 바로 단종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피로 얼룩진 그 비극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도 할머니도 안 계시는데 12살 나이에 한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왕좌를 노리는 굶주린 사자 같은 숙부가 떡 버티고 있다면 과연 그 운명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뭐 단순한 정치 싸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몰라요. 한 가족의 비극, 그 서막이 열진 거죠. 때는 1452년 아버지 문종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은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작 12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낳자마자 돌아가셨죠. 할머니도 이미 안 계셨죠. 보통 이럴 때 왕실의 큰 어른, 그러니까 대비나 대왕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어린 왕을 보호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건 오직 몇몇 신하들 뿐. 말 그대로 완벽하게 혼자 정치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스템이 오히려 쿠데타의 가장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문종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이 의정부 서사제를 강화한 거예요. 왕이 어리니까 경험 많고 똑똑한 재상들이 먼저 국정을 논의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자, 뭐 이런 좋은 취지였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황표정사라고 해서 인사 문제까지 재상들이 사실상 결정해버린 거예요. 후보자들 이름 위에 노란 종이를 딱 붙여서 올리면 어린 왕은 그냥 도장만 꽝 찍는 식이었던 거죠. 왕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력인 인사권마저 신하들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정치의 아주 근본적인 줄다리기가 보이는 겁니다. 왕이 모든 걸 직접 챙기는 강력한 왕권 중심이냐, 아니면 신하들이 왕을 보좌하며 이끄는 신권 중심이냐. 태종이나 나중에 세조 같은 왕들은 왕권을 선호했지만 단종의 시대에는 이 저울이 신권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바로 이 틈을 단종의 야심만만한 숙부 수양대군이 놓치지 않습니다. 보아라, 저 신하들이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 권력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나서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이게 바로 그가 칼을 빼어든 명분이었습니다. 자, 명분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던 칼을 뽑아들죠. 단 하룻밤의 핏바람으로 조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그날 밤, 1453년 10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먼저 수양이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김종서가 편지를 읽는 그 순간 뒤에 있던 신복이 철퇴로 내리칩니다. 그걸 신호로 왕명을 위조해서 다른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다음 궁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생부에 오른 인물들을 차례차례 제거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았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권, 군권, 인사권, 나라의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왔어요. 단종은 그저 옥자에 앉아있는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렇게 허수아비 왕으로 2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에는 왕위마저 빼앗기고 말죠. 하지만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죠. 결국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복위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것마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된 어린 왕은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여길 보면 삼면이 강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말 그대로 육지 속의 섬, 걸어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연이 만든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그 외롭고 쓸쓸한 땅에서 단종은 불과 17, 정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어린 왕의 죽음을 두고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승리자인 세조가 남긴 공식 기록, 세조실록이에요. 여기엔 복위운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약을 들고 온 사자가 차마 어린 왕에게 독을 건네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옆에 있던 한 관리가 활줄로 직접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죠. 소년의 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자인 세조는 단종이라는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왕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조는 이런 섬뜩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저 아이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어린 왕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강가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 영월의 한 이름 없는 아전, 엄흥도라는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강가로 나가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선산에 정성껏 묻어주죠.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단종의 마지막 흔적은 그대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나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승자가 센 공식적인 기록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가슴속에 간직한 기억을 정말로 지워버릴 수 있는 걸까요? 네, 어쩌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패자를 지키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엄흥도라는 평범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기억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비운의 소년왕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